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제가 제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친구들은 자랑할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멋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하나는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연초에 있었던 에피소드 소개 하나 해드리면서 관련된 내용 조금 더 같이 들여다보고 추천드릴 것도 하나 있어서요.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연초에 그 새해 인사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제가 제 베프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인생 베프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중에 정말 좋아하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다가 하루를 만났는데, 그때 하루 만난 그 인연으로 지금 15년째 베프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잘 맞는 친구, 그런 친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인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뭐였냐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나,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늘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짤 비슷한 거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짤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인사를 서로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뭐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마는데, 조금 더 딥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일단 외모도 정말 멋있고, 사업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업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힘든 사건,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아마 진짜 죽음, 너무 멋있어서 네,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작년에 사업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지만 힘들지 않았대요. 굉장히 큰 돈을 번 한 해가 됐었는데, 인생에서 정말로 크게 다른 면에서 힘든 1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살짝 비추기만 했었는데, 저도 원하면 얘기하겠지 하고 캐물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연말에 이제 전화통화를 또 한 40분 정도, 3-40분 길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친구인데, 작년에 배신을 크게 당한 거예요. 굉장히 있는 스토리잖아요. 사업하면서 사업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뭐 오른팔이 뒤통수를 쳤다든가, 누가 뒤에서 칼로 찔렀다든가, 이런 그 배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건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소개해드리자면, 오른팔이 일단은 배신을 했고요. 돈을 가지고 날랐어요. 그리고 믿었던 오른팔까지는 아니지만 뭐 왼다리 오른다리 정도 되는 몇 명의 그 메인 직원들이 또 자기의 메인 고객들을 따로 빼돌려서 자기들이 몰래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몰래 뒤에서 차리면서 그 메인 사업체도 뺏어갔어요. 근데 뺏어간 게 걸린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도 되게 웃겨요. 왜냐면 완벽하게 뺏어갔으면 제 친구가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단가로 후려친 건데, 저희 요 몇 명 멤버가 따로 나가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거래 주시면 저희가 여태까지 이쪽 회사에서 공급 드린 가격보다 30%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뺏어먹은 건데, 그 눈앞의 이익만 혹해서 예스 한 사람들은 당연히 제 친구 입장에서는 그 거래는 이제 끝이 났고 뺏긴 거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싸게 준다고 해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기분 엄청 나빠하면서 사장이 제 친구한테 연락을 다 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한 30%는 뺏긴 거고요. 70% 정도는 가격과 관계없이 사장인 제 친구를 보고 남아있는 거죠.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고, 니네 직원들 지금 일 빼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각자가 가진 철학으로 살아가는 건데, 눈앞의 이익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지금 요 건에 있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하면서 원래 거래를 끊고 새로운 거래를 개척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일을 빼돌린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일을 빼돌려서 사업을 벌렸는데 자기들이 회사를 키우고
거기서 누가 그 일을 빼돌리면서 똑같은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그거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동종 업계에서 소문이 나면 또 그 사람들이랑 일을 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싸게 준다고 해서 일을 바꿔버리는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기들한테 가격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눈앞에 작은 이익만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건을 좀 저한테 자세히 들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요즘 20, 30대 젊은 층을 믿고 일하는 게 힘들게 되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20, 30대 젊은 층이 안 좋다, 예를 들면 항상 배신을 한다, 그런 쪽이 아니고 시대 자체의 기준이 이제 바뀌는, 비난할 수 없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옮기는 거. 저도 방금 말씀드린 그쪽 세대는 아니니까, 더 윗세대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의 관점에서 꼰대 같은 소리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시대가 눈앞에 작은 이익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옮기는 게 크게 비난받지 않을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의 유대관계나 아니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 응원해주고 또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감사를 표하고, 그런 에너지의 연결이 끈적끈적해져서 또 힘든 상황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씩을 양보하면서 또 같이 가주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왜냐면 눈앞의 이익으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숙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김치도 지금 바로 딱 무쳐서 먹는 게 맛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장독대에 넣어서 황토 파서 깊게 집어넣어 놓고 1, 2년 숙성해서 먹으면 맛이 깊게 우러나서 훨씬 더 또 맛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숙성에서 오는 장점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관계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쉽게 상처를 주고받고, 근데 그게 아주 큰 상처는 아니죠. 왜냐면 긴 시간을 함께해서 숙성시킨 그런 상처는 아니니까. 숙성시킨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 바늘 같은 걸로 콕콕 찌르는 그런 거라고 비교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 한 해 배운 게 많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일단 특히 20대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으니까, 각자 자신의 취업 철학이나 업무 철학이나 아니면 사업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누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어느 쪽이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결정 내린 이유는, 이 친구는 사람을 믿고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 끈적끈적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계 부품처럼 이용하고 싶지 않다, 라는 철학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일을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더 생겼다고 하고, 조금 더 깊이 이해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배신, 큰 2건의 배신과 연루된 사람들을 일단 회사에서 다 내보냈대요. 그리고 진짜 정예 멤버가 남았잖아요. 이 시기에 그 정예 멤버의 월급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깨달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직원들은 일단 20대는 안 받고 30대 가정주부로만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30대면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30대 초반도 약간 그런 부분을 알기 쉽지 않지 않은 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결혼도 하고 30대면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30대 초중반 이상 가면 그런 어떤 유대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신뢰하거나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베프 입장에서 그 친구가 겪은 그 배신이 엄청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 굳이 20대라도 신뢰를 등지는 그런 느낌을 이 친구가 갖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는데 영화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본 게. 이것도 제가 꼭 채널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건데 겸사겸사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 다큐 제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어쩌고저쩌고 뭐 올리브 나무 이런 제목이었는데, 정확히 찾아서 제가 편집할 때 뒤에 정확하게 포스터랑 예고편 링크를 같이 놓을게요.
일단은 이 다큐를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삶을 정말 딥하게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웰메이드 다큐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집중해서 보고 두 번, 세 번 봤을 때는 흘려봤지만 세 번까지 봤어요. 조만간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다큐는 뭐냐면 미슐랭 투스타 셰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사업,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건데, 근데 요리랑 전혀 관계없이 보실 수 있는 다큐였어요. 요리에 관련된 거였으면 저한테 이렇게 임팩트가 없을 거고 아마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그냥 뭐지 하고 포스터에 혹해서 그냥 누르는 순간 끝까지 정주행을 하게 되고, 진짜 이런 감탄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러면서 베프들한테 이걸 당장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게 막 끌어오르는 그런 거였는데, 저의 체크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이 주인공이 일을 할 때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을 할 때 디테일을 어느 정도까지 신경 쓰는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 포인트가 하나예요. 특히 자기 사업을 하거나 예술 쪽 일을 하는 분들, 디자인 쪽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자기 상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의 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구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가나 특히 아트 쪽이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조차도 누군가의 협력을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갤러리의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바이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아까 친구 이야기 할 때 얘기해 드렸던 그런 포인트, 인간관계, 신뢰, 그리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 믿고 맡기고 받은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만족을 포커스로 두고, 또 결과물을 내놓고 결과물이 잘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 그리고 팀워크에 관련된 인간관계, 신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결혼에 관련된 문제. 이 주인공이 일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하는 가운데 결혼이 있었는데, 그 결혼은 또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일을 성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 자기의 뼈를 깎고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거에 있어서 세계의 인정까지 받은 그 사람이 풍길 수 있는 자신감, 하지만 부드러운 자신감, 하지만 또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겸손함,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어떤 성공이라는 거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 큰 에너지. 그래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체크 포인트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다큐가 조금 더 새롭게, 그리고 좋은 메시지들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다큐 보시면 아마 자신의 것에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잘, 그리고 결과까지 좋은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다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요새 넷플릭스 돈 투자 많이 하니까 엄청 퀄리티 좋게 뽑잖아요, 컨텐츠들을. 이것도 뭐 걸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영상미, 음악,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이 사람의, 이 주인공으로 삼은 이 셰프의 에너지겠죠. 셰프의 파워. 그 셰프가 이룬 하나의 작은 왕국이 될 텐데, 이것을 또 엿보는 그런 재미, 여러 가지가 정말 좋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왜 이 다큐를 오늘 영상의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그 친구에게 추천을 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이야기와 이 다큐를 좀 묶어서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다큐를 추천해 드렸고,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